1년 대학 등록금 평균 620만 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강의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대학 등록금 반환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62.7%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금 사이버 강의 되면서 실기실 같은 경우 사용을 못하고 있고 강의 전체적인 질도 대면 강의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액 반환은 아니더라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국을 반영하듯 지난 3월 22일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이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부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강의 취소 혹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제반 시설 확보와 교직원 임금, 시설 관리 비용 등으로 지속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등록금을 반환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아무래도 미술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실기 수업이 과제물 제출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실기 수업을 이번 학기 강의에서의 질이 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점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이에 학생들은 질 낮은 온라인 수업에 크게 반발하며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재정난과 학생 항의의 궁지에 몰린 대학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등록금 환불, 법적으로 가능할까? 네, 오늘 로포커스는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준비도 미비하고요. 강의의 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수업료 반환 가능한지 법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 고교는 수업료와 그 밖에 필요한 납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각급 학교가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란 조례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성화학교 등의 수업료는 학교 실정에 따라 각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고 다만 징수 방법과 기일은 조례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또 수업료 반환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각급 학교는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는 물론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환 규정에 따르면 수업료 반환은 대부분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와는 좀 다르죠. 네. 현재 상황은 개학이 미뤄졌을 뿐이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일시 휴교하는 지금의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 반환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조례를 서울특별시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비슷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도 온라인 개강이라는 것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반환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수업료의 감액 면제는 대학 등록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등록금 및 그 외 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규정 역시 전학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월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대학은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3월 중에 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면제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대학생이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었는데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다훈 학생이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지난 22일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 즉 입법 부작이다. 네.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요. 예.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기에 20%에 달하는 3주 동안 주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교내 주요 시설물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사이버대학 연평균 등록금과 일반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대학 등록금을 고스란히 지불하고 온라인 강의밖에 수강하지 못한 점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는 이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31일에 전원재판부로 회부를 했다고 합니다. 전원재판부 회부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것은 구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을 내세우는 것이 입법 부작위, 즉 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한다는 것인데요. 네. 심리라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후에 이제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없어져서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 직접 보고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